비오는 오후 장례식장 복도 끝에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향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뒤섞인 그 안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이고 눈물은 흘리되 목소리는 죽였다. 누군가는 좋은 분이었는데 하고 중얼거렸지만 서진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검정 상복을 차려입은 그녀는 이틀째 서 있었다. 남편 태수의 영정 속 웃음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고개 숙이며 절을 하고 나가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십 번 허공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 감사합니다. 입만 움직였지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다. 그러다 문이 열렸다. 묘하게 조용해진 그 순간 검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들어왔다. 나이는 30 후반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얼굴은 잔잔한 화장. 그런데 그녀의 배가 불룩했다. 눈빛 하나로 공기가 멈췄다.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여자를 향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향을 들었다. 조문을 마친 뒤 영정 앞에 서서 낮게 인사했다. 잘 가요, 아저씨. 그 짧은 한마디가 유리잔처럼 깨져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저분 누구예요? 조문객 중 한 여자가 작게 물었고 다른 이가 속삭였다. 몰라, 친척인가? 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여자의 입술이, 그리고 불룩한 배가 정면으로 박혔다. 하리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더니 작게 손으로 배를 쓸었다. 아가야, 아빠야, 인사드려야지. 속삭임 같았지만 서진의 귓가엔 칼처럼 들어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뭐라고? 서진이 다가가자 하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다. 저는 고인과 조금 인연이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주변 공기가 찢어지듯 흔들렸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다. 누군가 가슴속에 오래 눌러왔던 분노의 덮개를 확 열어젖힌 기분이었다. 시어머니 미숙이 다가와 하린의 팔을 잡았다. 야가야, 몸이 무거운데 어쩌다 왔니? 그 한마디가 서진의 심장을 갈랐다. 어머니, 아세요? 누군지? 이 아이. 그래, 태수가 도와줬다 하더라. 힘든 일 있었던 모양이야. 하린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많이 고마운 분이었어요. 서진은 아무 말도 못했다. 눈물이 터질 듯 솟았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하린의 배로 향했다. 그 순간 미묘하게 손끝이 굳었다. 하린이 장례식장을 나서기 전 서진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다. 조의금 괜찮으시죠?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의 어감이 부드럽지 않았다. 기묘하게 조롱처럼 들렸다. 그녀가 돌아서자 향내 대신 차가운 향수 냄새가 퍼졌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 냄새 속에 서 있었다. 무겁게 천천히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다. 영정 속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 미소가 다른 여자를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서진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조문이 끝나고 마지막 향이 다 타들어갔을 때 서진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당신, 대체 나한테 뭘 남기고 간 거야? 밤이 깊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서진은 혼자 상복을 벗지 못했다. 빈 방, 벽에 걸린 검은 넥타이, 아직 식지 않은 국화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남편의 사진이 얌전히 서 있었고 그 옆에 향이 하나 남아 있었다. 향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바닥에 일렁였다.
그 속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내가 다 정리해둘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가 남긴 건 정리된 게 아니라 뒤엉킨 파편이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장례용 서류 봉투를 꺼내다 문득 손이 멈췄다. 남편이 평소 쓰던 차 키가 손끝에 닿았다. 그 키를 쥔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차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 검은 SUV. 조수석엔 담배, 물티슈, 그리고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자의 향수 냄새였다. 익숙하지 않은 향. 달콤하고 자극적인 태수가 싫어하던 종류였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글러브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할인헤어 디자인 리모델링 계약서, 그리고 견적서 끝부분엔 손글씨로 적힌 문장. 공사 끝나면 밥 같이 먹어요. 순간 손끝이 저릿했다. 종이가 구겨질 만큼 쥐고 있었고 손톱 밑이 하얗게 질렸다. 봉투 안쪽엔 또 다른 종이가 하나 더 있었다. 할인 태수, 우리 아가 이름은 어떻게 할까? 작게 그려진 하트, 익숙한 필체. 태수의 글씨였다. 숨이 막혔다. 서진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의 공기가 축축했다. 벽에 기대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입술이 떨렸다. 이게 뭐야?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났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올라갔다. 그래. 결국 이게 당신이 말한 정리였네. 그녀는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운전석 밑을 뒤지다 작은 핸드폰을 발견했다. 낡은 기종, 케이스는 벗겨져 있었다. 전원을 켜자 잠금 화면엔 둘이 찍은 사진이 떴다. 남편의 팔에 기댄 젊은 여자, 배가 살짝 나온 모습. 할인이었다. 서진은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전화 목록을 내렸다. 할인. 그 밑으로 수십 통의 메시지. 오늘도 고마워요, 아저씨. 아가가 발길질해요. 당신은 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손이 떨리면서도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이건 일적인 관계야. 오해하지 마.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 변명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서진은 폰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릴 때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백미러에 비친 얼굴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입술엔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 알겠네. 나만 모른 척했지. 세상은 다 알고 있었겠지. 거실 불을 켜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태수, 서진, 그리고 사진 속의 웃음. 그 미소가 너무 밝아서 기분이 나빠졌다. 서진은 액자를 들어 벽장에서 꺼냈다. 유리 표면이 차가웠다. 그녀는 손끝으로 남편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다. 좋았지? 그 여자는 젊고 잘 웃고 당신한테 고맙다 했겠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나는 당신 대신 회사 세금 내고 직원 월급 챙기고 당신 피곤하다니까 조용히 밥만 해놨다. 그게 그렇게 지겨웠던 거야? 그녀는 액자를 천천히 내려놨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향 냄새가 다시 스쳤다. 낯선 향. 그 여자의 냄새. 그 순간 서진은 확신했다. 남편은 그 향을 맡으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 자기는 없었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손에 쥔 폰을 내려다봤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었다. 그 폰이 앞으로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서진은 이제 멈추지 않기로 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유리문에 걸린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할인헤어 디자인. 서진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문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안쪽에선 드라이기 소리와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문이 열리자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예약 있으세요? 서진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정아린 원장님 계시죠? 직원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안쪽 커튼이 젖히며 할인이 나타났다. 검은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 배는 더 불러 있었다. 그녀는 서진을 보더니 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다. 아, 장례식장에서 뵀죠?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여기 앞 카페로 가시죠?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빛이 차가웠다. 앉으세요. 혹시 머리하러 오신 건 아닐 테고. 그 말투엔 미묘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그쪽이죠? 태수 씨 그 사람하고 있던 여자.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다. 할인은 짧게 웃었다. 있던 여자라니 너무 단정하시네요. 저도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고 저도 사람인데요.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사람! 남의 남편한테 그렇게 쉽게 다가가는 게 사람입니까? 남의 남편이 아니라 외로운 남자였어요. 할인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당신한텐 남편이었겠지만 나한텐 사랑이었어요. 공기가 멎었다. 서진은 그 자리를 떠나려다 다시 돌아섰다. 그래요. 사랑이라 그럼 지금 그 사랑의 결과도 책임지실 거예요? 할인은 손으로 배를 살짝 쓸었다. 당연하죠. 이 아이는 축복이에요. 그녀의 시선이 서진을 향해 비웃듯 흔들렸다. 태수 씨는 이 아이를 원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입 닫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어요. 할인이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지키셨어야죠. 그 말에 서진의 손이 떨렸다. 카페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진은 천천히 손가방을 열었다. 봉투 하나를 꺼내 할인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당신 미용실 공사 견적서죠. 그리고 그 밑에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서진이 서류를 한 장 더 내밀었다. 그 사람 통장 이체 내역이에요. 당신 계좌로 나간 돈이 매달 300만 원씩 3년. 할인은 입을 닫았다가 곧 피식 웃었다. 그래서요? 고소라도 하실래요? 아니요. 아직은요. 서진이 말했다. 그냥 확인하러 왔어요. 내가 뭘 사랑했고 뭘 잃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인은 손끝으로 커피잔을 만지며 시선을 피했다. 그 사람 힘들었어요. 회사도 당신도 다 짐이었다고 했어요.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할인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근데 나한텐 웃었어요. 나한텐 고맙다고 했어요. 그거면 됐죠? 그 말이 끝나자 서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이 그 사람한테 준 건 웃음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나한테 인생을 줬어요. 인생이요? 할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 사람 인생은 이미 끝났잖아요. 서진의 시선이 순간 흔들리더니 바닥을 향해 천천히 내려갔다. 가방을 들고 일어나며 짧게 말했다. 끝났다고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가 나가자 문이 종소리가 울렸다. 할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서진 씨, 그 남자 나한테 돌아왔을 거예요. 당신이 없었으면.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섞였다. 그리고 거울을 닦던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창밖으로 서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뒷모습엔 눈물이 아닌 무서운 침착함이 담겨 있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어차피 다 끝났어요. 죽은 사람은 말 안 하니까. 밤이 깊었다. 불 꺼진 거실 안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테이블 위엔 영수증, 계약서, 봉투가 뒤엉켜 있었고 서진은 그 사이에서 한 장씩 천천히 펼쳤다. 종이 위로 손끝이 스쳤다. 이름, 금액, 서명 모두 남편의 필체였지만 그중 하나만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공동사업 파트너 정아린. 그 문장이 마치 검은 점처럼 눈에 박혔다. 머릿속이 먹먹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정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와줄래?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정훈은 말없이 들어와 테이블을 바라봤다. 이건 좀 많네.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공기 속에서 흩어졌다. 서진은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정우는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다. 계좌이체 내역이 일정해.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회사 명의에서 빠져나갔어. 서진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 여자 이름이지. 그의 대답은 고개 끄덕임으로 대신됐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시계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서진은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바깥에 빗방울이 닿을 때마다 유리창이 울었다. 이제 알겠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태수가 그 여자를 위해 일했어. 회사를, 우리 삶을 다 거기로 흘려보냈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어 계좌를 조회했다. 밝은 화면 속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300만 원, 420만 원, 500만 원. 금액이 해마다 커지고 있었다. 남편의 땀이, 손끝의 노력들이 그 여자의 통장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살짝 흔들렸다. 사람 하나 믿은 대가가 이거네. 목소리 끝이 갈라졌다. 정훈이 입을 열었다. 지분도 일부 넘어갔을 가능성이 커. 계약서상으론 투자금 반환용 외주비. 법적으로 얽히면 시간 걸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정우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서진아, 복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남아. 그녀는 웃지도 않았다. 그럼 오래 남게 해. 그 여자가 2번은 웃지 못하게.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깥의 비가 조금 굵어졌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서류 위로 스쳤다. 종이가 들썩이며 한 장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주었다. 하단에는 낯익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리모델링 완료 후 추가 인테리어 협의 예정 할인헤어 디자인. 그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물감처럼 눈물처럼. 서진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눌렀다. 그 여자가 내 자리까지 꾸민 거네. 그 말에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무너지는 대신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속삭이듯 말하자 정훈이 조용히 그녀를 봤다. 아니,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동자 속엔 슬픔이 아니라 냉기 같은 확신이 자리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잔잔히 흘렀고 그 안에서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바로 섰다. 정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가 자료 더 모을게. 하지만 조심해.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향기 하나를 기억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퍼졌던 달콤하고 싸한 냄새. 그 향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그 여자를 잊지 않을 거야. 그녀는 불을 끄고 방을 나섰다. 유리창 밖으로 번개가 스쳤다. 잠깐 벽에 걸린 사진 속 태수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아침빛이 희미하게 흘러들었다. 하리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모근에 닿는 솔의 움직임이 일정했다. 손끝은 매끄럽고 느긋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이제 조금만 더.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흘러나왔다. 탁자 위엔 초음파 사진 한 장과 통장 내역서, 그리고 사망보험금 접수 완료 문자가 켜진 휴대폰이 나란히 있었다. 문자 알림이 꺼지는 소리마저 기분 좋게 들렸다. 하리는 휴대폰을 뒤집고 손가락으로 배를 쓸었다. 부드러운 곡선이 그녀의 손바닥을 따라 움직였다. 눈빛엔 슬픔이 없었다. 대신 이상하리만큼 생기가 넘쳤다. 창문을 반쯤 열자 봄비 냄새가 들어왔다. 공기 중의 습기가 머리카락 사이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손가락 끝에 맺힌 물방울을 핥았다. 달지 않았다. 그래도 입술엔 미묘한 미소가 남았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천천히 펼쳤다. 리모델링 견적서, 은행 거래 내역, 태수의 서명. 모든 게 깔끔했다. 정리된 숫자들이 가지런히 줄을 서 있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메모장에 짧게 썼다. 출산 전까지 리모델링 잔금, 보험금 투자금 안정. 그녀는 수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 안쪽에서 살짝 움직임이 느껴졌다. 입술이 다시 위로 말렸다. 아가야, 우린 괜찮아. 세상은 아빠 대신 나한테 주고 있잖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비에 젖은 거리 위로 사람 몇이 지나갔다. 모두가 바쁘게 걷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 익명성이 마음에 들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미용실 문을 열자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원장님, 아까 어떤 분이 왔다 가셨어요. 누구? 그 장례식장에서 뵌 그분 같아요. 하리는 짧게 웃었다. 입꼬리의 모양이 정확히 비웃음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거울 앞으로 가서 앉았다. 빗을 들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거울 속 눈을 마주쳤다. 윤서진 결국 나 못 잊겠지. 중얼거림이 낮게 흘러나왔다. 말끝이 마치 노래처럼 여유로웠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반지를 꺼냈다. 얇은 금태에 다이아 한 줄. 태수가 사준 것이었다. 결혼 반지는 아니지만 그녀는 그걸 약지에 끼웠다. 마치 공식이라도 되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녀는 손끝을 세워 반지를 빛에 비췄다. 햇빛이 다이아를 스쳐가며 벽에 작게 반사됐다. 그 반짝임이 마치 승리의 깃발 같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정훈이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지만 하리는 받지 않았다. 그 여자가 보냈죠? 정훈은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내려놨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표정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훈이 말없이 돌아서자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그가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다 책상 위 서류를 손끝으로 툭 밀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며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 떠올랐다. 그녀는 그걸 천천히 내려다보며 웃었다. 참 재미있네. 짧은 웃음 뒤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다. 입술은 여전히 곡선을 그렸지만 눈은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밑에 적힌 글씨.
할인 태수? 손가락 끝이 그 글자를 따라 움직였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접어 향수병 밑에 끼워 넣었다. 이건 내 증거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미소 지었다. 입꼬리가 끝까지 올라가다 멈췄다. 그 표정엔 만족, 야망, 그리고 약간의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밖에선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유리창 위를 흐르는 물줄기가 겹쳐지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림자 속의 하리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아침 햇살이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 위로 비쳤다. 커피잔 옆엔 하룻밤 사이 표시가 빼곡하게 들어선 노트가 놓여 있었다. 서진은 한 장 한 장 정리된 종이를 넘기며 펜 끝을 눌렀다. 눈빛엔 피곤이 묻었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했다. 창밖엔 비가 그치고 맑은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커튼을 반쯤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서 아직 희미하게 그 향이 남아 있었다. 그날 장례식장의 향, 그리고 그 여자의 냄새. 그게 복수의 연료가 되어 다시 피를 돌게 했다. 정훈이 도착했을 때 서진은 이미 서류를 세 묶음으로 나눠두고 있었다. 이건 회사 계좌 이체 내역, 이건 미용실 리모델링 견적서, 그리고 이건 보험사 제출 자료.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정훈이 서류를 훑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 제기 가능해. 단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해. 공사 관련 현장 계약서나 통화 녹음 같은. 서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책상 서랍에서 작고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태수의 두 번째 폰이었다. 여기 안에 있어.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 목소리, 사진까지. 정우는 폰을 켜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준비는 끝났네. 서진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엔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평온 속에 날이 있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이번 주 안에 고소장 초안 만들어 볼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하지만 그 여자, 법으로만은 안 무너질 거야. 정훈이 돌아간 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서진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 앉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회사 통장 기록이 켜져 있었다. 마지막 거래 날짜, 옆 할인헤어라는 단어가 번져 보였다. 그 이름이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엔 할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할인의 눈, 웃음, 그리고 손끝의 반지. 그 반지 위에서 반사된 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옷장 문을 열자 남편의 작업복이 걸려 있었다. 포켓에서 돌돌 말린 메모 한 장이 떨어졌다. 할인 미용실, 5월 오픈 축하. 짧은 문장에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향수병 옆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닿자 향이 퍼졌다. 그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찔렀다. 순간 눈물이 아닌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제 이 냄새는 나한테서 날 거야. 속삭임이 공기 속에서 부서졌다. 밤이 되자 거실 불빛만 남았다. 서진은 의자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켰다. 화면 속 문자 알림 하나가 뜨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할인 아이 검진 다녀왔어요. 아저씨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녀는 폰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좋아. 계속 웃어봐. 이제 곧 내 얼굴이 다 바뀔 테니까. 그녀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불 꺼진 복도를 지나며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문이 닫히자 향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싸늘한 공기가 남았다. 법원 조정실 안은 냉방기 소리만 들렸다. 하얀 형광등 아래 서류철이 가지런히 쌓여 있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서진은 조용히 손끝을 모았다. 마음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의 정적이었다. 맞은편엔 할인이 앉아 있었다. 회색 재킷에 짙은 립스틱, 여전히 당당했다. 그녀의 손목엔 반지가 반짝였고 배는 한층 더 불러 있었다. 그녀는 조정관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단지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고요하고 그 속엔 연극 같은 여유가 섞여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손끝을 조금 움켜쥐었다. 테이블 밑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조정관이 눈을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고인의 사업 자금 일부가 정아린 씨 개인 계좌로 이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이 끝나자 할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고인께서 직접 이체하신 겁니다. 서류도 있고 음성 메시지도 있습니다. 정훈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 조용히 조정관에게 건넸다. 여기 고인 본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할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런 건 편집될 수도 있죠. 정훈은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재생을 요청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렀다. 태수의 낮은 음성. 할인아, 그 돈 잠깐만 내 통장에 넣어놔. 회사에서 알면 곤란하니까. 짧은 정적이 흘렀다. 할인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조정관의 시선이 바뀌었다. 정우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할인 씨의 전 남편 진술서입니다. 5년 전 유사한 사건으로 고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할인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봤다. 공기 속이 싸늘해졌다. 할인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물잔을 들었고 손끝이 약간 떨렸다. 유리잔 벽면을 따라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방울이 테이블에 떨어질 때마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한때는 자신을 조롱하던 여자의 표정이 이제는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조정관은 짧게 말을 정리했다. 정식 소송으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서진은 가방을 꼭 쥐었다. 정훈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괜찮지는 않아. 하지만 끝이 보이네. 짧은 대답 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멀리 복도 끝 할인이 보였다. 기자 2명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녀의 얼굴이 그 빛에 하얗게 비쳤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올리며 기자를 밀쳤다. 기사 쓰지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거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을 스스로도 느꼈는지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다. 길게 이어지지도 빠르게 끊어지지도 않았다. 서진의 눈엔 눈물이 없었고 할인의 눈엔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할인이 돌아서며 속삭였다. 이건 내 아이의 세상이야. 당신이 아무리 날 밟아도 난 지지 않아.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을 때 서진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끝까지 버텨봐.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서진은 짧게 눈을 감았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끝이 아직 남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마지막 한 발을 준비할 수 있었다. 몇 해가 흘렀다. 긴 소송과 증거 제출, 수없이 반복된 진술이 끝나고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원고 윤서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그 한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서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승소의 기쁨이 아니라 오래 묶인 숨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후 봄비가 내린 거리 한켠 할인헤어 디자인 간판 아래엔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개인 사정으로 휴무. 비에 젖은 종이가 가장자리부터 말리고 있었다. 서진은 문 앞에서 잠시 섰다. 유리문 안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살짝 밀자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반쯤 닫혀 있고 머리카락이 쌓인 바닥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거울 앞 할인이 앉아 있었다. 화장기 하나 없이 초췌하고 창백한 얼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가 서진을 발견하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긴 뭐하러 왔어? 다 가져가니 기분 좋아? 내 꿈, 내 인생, 내 희망 다 당신이 망가뜨렸어. 목소리는 잠기고 갈라졌다. 서진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섰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할인이 벌떡 일어나며 걸음을 내딛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할인의 손이 머리 뒤로 올라가는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할인의 고개가 돌아갔다. 서진의 손이 더 빨랐다. 서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얘야. 짧고 낮게 내뱉은 한마디에 할인의 움직임이 멈췄다. 현실은 내 머릿속 꿈과 망상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공기 중에 냉기가 돌았다. 할인의 표정이 무너졌다. 눈가에 화장이 번지며 어둡게 내려앉았다. 손끝이 공중에서 떨렸고 카운터 위에 있던 할인과 아이의 사진이 떨어졌다. 바닥에 있던 물기가 사진을 삼키고 있었다. 서진은 그 옆을 지나 문으로 향했다. 걸음마다 먼지가 일었다. 문 손잡이를 잡기 전 그녀는 잠시 뒤돌아보았다. 잘 살아봐. 짧고 담담한 한마디였다. 문이 닫히자 매장 안은 다시 어두워졌다. 할인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다. 입술이 떨리며 작은 울음이 흘러나왔다. 손끝으로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지만 사진은 이미 젖어 찢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서진은 우산을 접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얼굴에 닿는 빗방울이 차가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길가 가로수 사이로 봄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바람에 섞인 향기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 여자의 향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만의 냄새였다.